네, 뉴스 언박싱 시작합니다. 민동기 기자, 김민아 시사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가족이란 무엇인가? 오늘은 이 이야기부터 시작하는군요. 그 정부가 아버지 성을 우선 따르게 하는 그 원칙을 폐기하기로 했고요. 예. 부모가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여성가족부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이 현행법을 보면은요. 예. 혼인, 혈연, 입양만을 가족으로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배우자나 직계 혈족, 형제, 자매를 가족의 범위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예. 이 법을 개정을 해서 동거부부나 사실혼 부부, 그리고 노년 동거부부,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위탁가족 있지 않습니까? 이런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민법 규정에서 아예 가족의 정의를 삭제하는 방안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예. 이 건강가정기본법 같은 경우에는 가족 정의를 삭제하는 그런 개정안을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지금 발의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 혼외자 같은 이런 약간 좀 차별적 용어가 있었잖아요. 이것도 이제 개선하기로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이제 혼외자라든지 이런 예. 용어에 대해서 자녀 이렇게 좀 통일해서 이제 예. 그렇게만 이제 적도록 하고 그리고 여러모로 이제 지금 2015년에 법이 개정돼서 뭐 미혼부의 경우에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됐지만 예. 이것도 이제 뭐 친모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뭐 이런 내용들도 있었기 때문에 예. 여러모로 이거 포괄해서 다 이제 좀 손을 보겠다라는 건데 아무래도 지금까지 가족이란 이런 형태다라고 규정한 것에 벗어나는 여러 가지 형태들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법적인 어떤 지원책이라든지 이런 네. 것에서 벗어나는 측면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가령 돈을 꾸려고 해도 이 법에 규정된 이 가족의 형태일 때 사실은 돈을 꾸기가 더 쉽다. 쉽죠. 네. 예.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사각지대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보험도 그럴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적 계약 예. 그렇습니다. 같은 경우.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뭐 예를 들면 저출산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인데 예. 사실 지금까지 정부가 해왔던 저출산이 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라는 것은 결혼을 좀 더 많이 시키자, 전통적인 형태 그런 가족을 많이 만들자 이런 방향에서 추진돼 왔던 건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이제 효용이 없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오히려 그런 상황이 늘어나면서 1인 가구의 숫자가 굉장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사실 이제 기존의 어떤 그 결혼, 가족 이걸 전제로 한 이제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 결혼을 하지 못하는 상황들도 악순환이 좀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거면 이렇게 가족의 형태를 다양하게 인정해 주는 걸로 이제 좀 지원 대상을 법의 보호의 어떤 테두리를 넓히고 그 안에서 다양한 어떤 출산이라든가 또 가족을 구성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라는 취지에서 이런 이 대책을 마련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통이나 정통 이거를 그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반발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예. 종교계 일각에서는요. 예. 여전히 좀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혼, 동성혼까지 가족으로 확대하려는 것은 흔히 말하는 전통적인 가정의 개념을 훼손하는 것이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여성가족부가 어제 발표를 하긴 했는데 이게 지금 법무부라든가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야 되는 그런 사안이거든요. 예. 이거를 거쳐서 이제 국회에서 뭐 건강가정기본법이라든가 민법이 이 통과가 돼야 최종 효력을 발휘를 합니다. 예.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다양한 가족이 실질적인 법의 지원, 제도적 지원을 받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정부 차원에서도 대국민 어떤 그런 설득 작업을 좀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사유리 씨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유리 씨 같은 이런 출산에 대해서도 사회적 논의를 진행을 시키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예. 특히 뭐 난자라든가 정자를 공유하는 문제라든가 대리 출산과 같은 문제는 일단 생명윤리 문제도 좀 불거질 수 있고요. 그렇죠. 특히 비혼 출산 시술에 대해서는 여전히 국민들 사이에서도 찬반 논란이 진행이 되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예.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6월까지 일단 국민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을 하겠다. 이런 방침도 밝혔습니다. 예, 법적으로 이걸 합법으로 할 건지 말 건지. 네. 예. 방향 자체는 그런데 이 선진국들이나 다른 서구에서 이제 하고 있는 그런 방향과 발맞춰서 가는 부분이죠, 사실은. 예. 그래서 이게 가야 할 길인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의 사회적 어떤 공감대, 큰 차원에서의 사회적 공감대는 이루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뭐 그런 뭐 만능 열쇠는 아니니까 불거질 수 있는 여러 부작용들이나 우려에 대해서는 그것은 그것대로 보완해 나가면서 대안을 마련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종교계 일각의 어떤 불안감이나 그런 거 있지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제 그런 형태들은 좀 정근대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혼인신고와 혼인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결혼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반대이잖아요. 네. 이러한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거죠. 그렇죠. 네. 사랑은 물론 뭐 변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네. 아무튼 이 결혼을 하기 때문에 그 결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제도를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세상이 많이 변했다라는 거를 인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 8098님, 정상 가족이란 말 자체도 굉장히 이상하죠. 그 외의 가족은 비정상이라는 거니까요. 점점 사회가 나아지는 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상이라는 말, 정상이고 뭐가 비정상이다. 진짜 조심했었어야 이거 진짜 됩니다.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뭐가 이제 스트레이트, 그 미국 용어에 스트레이트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 말 제가 스트레이트, 고 스트레이트, 고 레프트 뭐 예, 그거 할 때도 그렇지만 스트레이트 저널리즘이라는 말을 잘못 썼다가 이게 이제 정통 언론을 말할 때 일반적으로 저널리즘 용어에 나와요. 근데 과거에 70년대 교과서에는 그렇게 돼 있었는데 최근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니들만 스트레이트고 니들만 정통이고 다른 1인 미디어는 뭐 비정통이란 말이냐 그러면서 바로 반박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바뀌고 있는 거죠. 지금 사회 자체가. 그래서 네. 말이 의식을 또 규정하는 측면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요런 말들 자체부터 차츰차츰 바꿔나가는 거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예. 9801님은 반대하든 찬성하든 사회적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이런 말씀하셨고요. 노바백스 문재인 대통령이 노바백스 CEO를 만나서 이 생산 도입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체 한국에 온 다국적 제약사 회장을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만난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노바백스 백신 같은 경우에는 임상 시험 과정에서 매우 탁월한 면역 효과를 보여줬다. 그 영국과 남아공의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할 뿐만 아니라 예. 일반 냉장 온도에서 유통할 수 있고 유효기간이 길다. 더욱 기대가 크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예. 지금 노바백스 이 백신 같은 경우에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이 백신 기술을 이전을 받아서 국내 백신을 공급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올해까지 이제 계약이 체결이 돼 있었는데 내년까지 연장이 될 것으로 일단 보이고요. 예. 이 정부가 노바백스로부터 도입하는 백신은 총 2천만 명분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국내 공장에서 전량 생산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 이전 방식으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첫 코로나19 백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일단 청신호가 들어온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 기술 이전 방식이라는 게 또 중요하잖아요. 단순하게 이제 판권만 가지고 그렇죠. 그냥 생산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죠. 예. 그렇습니다. 기술 이전을 받아서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생산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공급 물량이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의 이제 좀 여러모로 이제 융통성을 발휘할 그렇습니다. 여지가 예. 커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더더욱 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노바백스가 백신을 생산하기 위해서 사실 원료 물질은 미국이나 유럽에서 수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죠. 어쨌든 그걸 통해서 글로벌 공급을 위해서 이제 투입되는 그러한 이제 생산 물량도 이제 여지가 있을 때는 우리 국내 물량으로 돌릴 수 있게 하는 이런 내용의 협상이나 이런 것들도 차후 진행될 것으로 보여서 이 노바백스 백신을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상당히 크게 열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예. 여기에 더해서 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게 아예 최근에 뭐 그런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오바마 정권 때 이제 그 CDC 관계자였던 사람이 인터뷰를 통해서 예. 한국을 뭐 아시아의 이제 백신 허브 국가로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해서 예. 어쨌든 국내의 백신 생산 기반이 넓어지는 것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내년까지 이제 좀 이렇게 이 생산 이 기술 이전 계약을 이제 연장한 것에 어떤 이 연장선에서도 예. 사실은 백신 생산을 해가지고 해외에 수출한다거나 이런 길이 또 많이 열리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다만 이런 것들이 우리가 뭐 방역을 가지고 이렇게 앞으로의 뭐 이 성장 또는 이제 뭐 새로운 먹거리 이런 걸로 이제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이전에 이제 방역을 성공적으로 해내는 것이 이제 더 먼저 이루어져야 될 일이니까. 그렇죠. 백신의 어떤 신뢰성 제고와 그리고 예. 물량이 상당히 이렇게 수급이 안정적으로 되고 있다는 것에 좀 무게를 더 실어서 이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잘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좀 지금은 공격적으로 백신 도입을 하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게 노바백스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 이제야 신청을 했거든요. 그렇죠. 승인 신청을.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영국에도 신청을 했는데 미국에는 아마도 한 5월쯤에 승인될 것 같다라는 그런 기사가 한번 나왔었고 네. 영국은 곧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병행해서 같이 우리도 FDA나 그쪽에 영국 그 FDA하고 비슷한 네네. 기관처럼 우리 식약처도 같이 한번 승인을 해보겠다. 거의 비슷한 시점에. 전담 예. 그 심사팀을 신설을 해서 그렇죠. 어제 그 얘기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했거든요. 예. 아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노바백스 백신이 사실 우리나라하고 이제 상성이 맞는 게 노바백스 백신이 이제 다른 이제 제약사처럼 대규모의 생산 기반을 갖추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 우리가 SK 바이오사이언스와의 협력 관계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다른 백신의 경우에는 사실은 미국이나 유럽에서 먼저 승인이 난 다음에 우리가 그걸 근거로 해서 그렇죠. 좀 빠르게 승인하는 형태를 갖췄는데 그렇습니다. 이건 말씀하신 대로 병행적으로 거의 동시에 이제 승인을 하는 형태로 이제 가겠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노바백스가 여러모로 우리에게 기대감을 좀 크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노바백스. 네. 예. 양정철 씨가 미국에서 돌아왔습니까? 최근에 귀국했다라고 합니다. 예. 근데 그 미국으로 출국했을 때 워싱턴 전략국제문제연구소 개건 선임 연구원으로 활동을 한다고 언론에서 보도가 됐는데요. 예. 근데 뭐 조기 귀국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원래 미국 갈 때부터 무비자 3개월 일정을 계획했다는 게 여권 관계자 설명입니다. 무비자 3개월이요? 네. 그러니까 예. 시기를 따져보면은 민주당 전당대회 이전에 귀국을 하겠다. 뭐 이런 애초부터 그런 계획을 잡았던 것 아니냐 이런 뭐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언론들의 관심은 양정철 전 그 민주연구원 원장의 예. 역할론입니다. 근데 역할론을 제가 언론 보도를 보니까 약간 나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복심이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복심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복심이 맞느냐. 그래서 지금 저 재보궐선거에서 참패를 했는데 예. 참패 이후에 정권 재창출이라는 구상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는 분들도 있고요. 예. 근데 이제 반대편에서는 아무래도 뭐 현 정부 출범이라든가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이끈 인물 가운데 한 명으로 거론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 양정철 역할론이 다시 여권 내에서 등장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심이면 지금은 청와대에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정권 말이기 때문에 예. 지금은 이제 대통령을 지켜줄 최측근 호위무사가 필요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마지막 비서실장이라든가 예. 이런 형태로 청와대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게 정권 초기에 나왔던 전망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복심이냐 아니냐 이건 이제 뭐 의미가 없는 논란이 된 거고요. 사실은 그렇죠. 예. 남은 것은 이제 정권 재창출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가의 문제인데 크게 보면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 유력한 대선 후보의 지위를 좀 더 강고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할 것이냐. 이 첫 번째 길이고 두 번째 길은 그런 방법이 아니라 여러 대권 주자들이 경쟁하는 판을 만들 때 당의 분열을 막는 역할을 할 것이냐. 이런 전략 전술을 짤 것이냐. 이 두 가지 길이 있을 텐데 아무래도 후자의 무게가 실리지 않겠느냐라고들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정치공학적으로 왔다 갔다 뭐 설왕설래하는 것 이것은 한국 정치 보도가 이 말을 할 때 지금 방금 김민하 평론가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려면 청와대 들어가서 해라. 그렇죠.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지난번에 총선할 때는 민주연구원장인가 했잖아요. 했습니다. 뭐 어떤 공식 직함이 있고 그리고 자기가 개입할 수 있고 공식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 네. 그런 자리다. 그럼 민주사회라는 게 투명하게 공개돼서 어떤 일을 하는 건데 공식적인 직위가 없는 사람들이 자꾸 이게 과거의 권위주의 정부나 독재 정권 때의 그런 모습이에요. 누구의 복심이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식의 뭐랄까요? 관심법, 궁예 관심법 보도라고 해야 되나? 이게 네. 무슨 과학적이고 정치적인 말이 이게- 복심이지요. 예. 이게 정확한 용어로 하면은 아니 물어봤어? 복심인지? 아니 모른다는 대통령이 거죠. 물어봤냐고. 네. 조금 진정하세요. 네. 뭐 언론이 뭐 비유하듯이 뭐 한 거.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최경영의 복심은 없다. 공식적인 직위를 갖고 해라. 예? 맞습니다. 하려면. 그렇게 가야 돼요. 예. 네. 저는 그리고 저는 그 다음에 시사평론가입니다. 이야기를 하자.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자. 시사평론가가 저는 예. 직책입니다. 네. 뉴스 언박싱 민동기 기자 김민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1라디오 최경영 최강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7시 38분입니다.